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. 음악치료사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음악치료에 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저의 사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음악치료사가 됐던 과정 그리고 지금 살면서 사람들한테 느끼는 것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힘듦이 너무 내 걸로 다가오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기, 성인기를 거치면서 이걸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치료사라는 직업까지 왔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다만 0.0000001%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, 요새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되게 많은데 저희 할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. 외할아버지가. 근데 그때 이제 술을 좋아하셨어요. 근데 그 간경화인데 술은 그냥 독약이잖아요. 근데 마지막에는 어머님이랑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웠어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술을 드시겠다고 하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하시고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음, 할아버지 얘기는 야 내가 이거 안 먹고 며칠 안 먹고 며칠 더 사는 것보다 난 그냥 먹고 재미있게 살다 갈래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말이 너무 그거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렇게 말리셨던 거예요.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근 10년도 넘어 거의 20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내가 할아버지 술 안 마시게 말렸던 게 맞았던 걸까? 할아버지 말대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데 그거를 다만 며칠 더 살겠다고 이걸 안 마시고 재미없게 사는 거가 과연 맞았을까? 그 얘기 하나. 어머님 친구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음, 정확하게 어떤 병명인지 모르겠으나 그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. 근데 마지막에 병상에 계실 때는 뭐를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. 그래서 콜라를 들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묻혀드렸대요. 근데 그분도 돌아가신 지 지금 한 3년쯤 됐는데 이제 그 얘기 하신대요. 그냥 그때 그냥 콜라 줄 걸. 그거를 꼭 그랬어야 됐을까? 라는 얘기를 하신대요.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요새 듣는 중에 며칠 전에 그 이렇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제가 똑같은 자리를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. 똑같은 자리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서 주차할 때를 찾으러서. 근데 어떤 분이 지팡이를 짚고 너무 힘들게 걸어오시는 게 보여요. 근데 저희는 음악 치료 중에 그 보행 훈련하는 게 있어요.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적인 요소가 그 쩔뚝쩔뚝 걸으시는 거를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확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걷거나 근데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맞아야 돼서 처음에는 저희를 만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이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걷는 걸 보면서 저분을 모셔다가 한 번만 세션을 해드렸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걸어 내려오시는데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그분이 담배를 너무 맛있게 피우시는 거예요. 정말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? 그렇게 힘들게 걷다가 담배를 한 대를 이렇게 너무 맛있게 피운다. 그걸 이렇게 보면서 순간 드는 생각은 그래도 안 좋으신데 저 담배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콜라 술과 콜라 담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?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
중환자실에서 기도사건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영상이었어요. 기도사건이라는 게 이게 응급시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아요. 젊은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고 100% 기도사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사건을 하게 되면 이게 이거 자체가 여기 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워서 거의 대부분 어, 그 그러니까 진정제를 맞아서 의식이 없으세요. 의식이 없으세요. 그러니까 과연 이 상태에서 에크모라는 거를 달고 기도사건을 하고 에크모를 달고 이런 삶을 사는 걸 본인이 원하실까? 라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여러 케이스의 중환자실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기도사건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의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의식이 없으신 분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들은 반대하는데 본인은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가족 중에 일부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또 미국 케이스라서 병원비도 무시 못해요. 우리나라도 물론 병원비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과 그 다큐를 보면서 아직은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있고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 다른 식의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?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머님이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.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반 숟가락이라도 더 드셔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잖아요.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보는 것도 그렇게 쉬운 노릇은 아니잖아요. 정말 반 숟가락이라도 더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아마 소화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멈추어서 그 반 숟가락도 힘드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굉장히 아차 싶었다 하더라고요. 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요새 사전연명 의료 중단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. 어차피 우리는 모두 우리가 평생 살 거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은 이런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드리게 됐네요.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게 나에게, 어떤 게 우리 부모님들에게, 우리 사회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 될까. 어떠한 선택도 우리가 스스로 내려야 되겠죠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